개는 왜 짖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 흔히 사람들은 개가 짖는 것은 위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짖는 것은 견해 경고의 표시로서 인간을 포함해서 자기 주위의 무리에게 알리는 것이다. 짖음으로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야생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게 된다. 강아지들은 숨고 성견들은 외부 요인이 알리기 위해 공을 울린다든지 호각을 부는 것과 같은 일종의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 경고는 접근자가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주인을 막기 위해 짖을 수도 있고 강도의 침입으로 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일단 접근자가 확인되면 이 짖음은 우호적인 태도나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절대적인 공격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치루어진다. 매우 공격적인 개는 소리 없이 돌진하여 물어버린다. 예로 경찰견의 범인 추적이 이 점을 증명한다. 방어대를 팔에 댄 사내가 들판을 질주하고 핸들러의 손에서 개가 풀려졌을 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다. 한편 개는 충동이나 좌절의 표시로서 필수적으로 의성적 표현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달아날 때 소리내지 않으려고 무척이를 써서 침묵을 지킨다. 여러분이 항상 적대적인 개와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호전적인 개들도 조금씩은 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할 때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 개는 크르렁거리는 개보다 드물다. 스날링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내는 것으로서 조금의 겁을 내지 않아 아주 공격적인 개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약간의 두려움의 표시로서 침묵에서 크르렁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공격성이 수호적인 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아예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음으로 공격적인 표현이 으르렁이다. 그라울링은 이빨은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크르렁보다 많은 두려움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언제라도 풀면 공격으로 폭발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공격적인 표현이다. 공격적인 태도에서 멀어져 두려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면 으르렁은 짖음으로 대체되다. 처음에 으르렁이 갑자기 큰 짖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라울과 BARK 그로우이 반복된다. 짖음은 이상한 요인이 제거되거나 인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올 때까지 지속된다. 축견의 짖음이 유일무이한 특징은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왕, 왕, 왕왕, 왕, 왕왕 강력한 소리를 흥분해서 계속 내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적인 견사육에 있어서 만년이나 걸린 것이다. 이리도 짖는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당신이 이리 집단에서 바킹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렇게 온순하고 짧은 것에 대해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리의 소리는 특별히 요란하지도 않고 흔한 것도 아니다. 이 소리는 단음적 이리 소리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소리는 짧게 짧게 반복된다. 그러나 축견의 경우와 같이 기관총을 쏘는 소리처럼 연달아 계속 짖지 않는다. 이리도 증폭된 견의 짖는 소리를 한동안 듣게 되면 아주 가깝게 소리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울프 사운드에서 견의 짖는 소리로 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근래 여러 세기 동안 축견화 과정에서 고대 사육자들은 잘 짖는 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크고 지속적으로 짖을 수 있는 강아지를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들은 짖을 수 있는 유전학적 형질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바센지와 아프리카 바클리스독은 이 경향을 벗어난 것 같다. 이 특별한 개들은 소형으로 발전했다. 3천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의 소리 없이 사냥하는 개들은 오랜 역사를 뒤져봐도 경비의 임무를 졌다는 구절은 없다. 요약하면 잘 알려진 말로 경관련 학문에 바탕을 두어 짖는 것 무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짖음은 물을 만큼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짖음은 지원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개는 주인의 특유한 걸음 걷는 방식을 인지할 수 있고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발걸음과 구별할 수 있다. 또는 인간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개는 주인이나 가족의 차를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와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믿기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야생의 상태에서 늑대는 적어도 3마일에 거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낮은 음을 들을 때 개는 인간이 듣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높은 음에서 개의 듣는 능력은 인간보다 월등하다.
우리가 매우 어릴 때 듣는 높은 음력은 1초에 약 3만 회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12,000회에 불과하게 된다. 개는 초당 3만 5천에서 4만 회 정도의 높은 음의 범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범위가 10만 회만큼 높다고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초음파인 많은 소리를 개가 들을 수 있게 한다. 만약 개가 갑자기 귀를 세우고 조심성 있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설치류의 동물이나 박쥐의 높은 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민감한 청력의 발달은 분명히 옛날 야생견들이 사냥했던 것과 밀접하며 그 결과 쥐, 새앙쥐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출현와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사냥 기술의 잔해는 애견의 행동이 정신감흥적으로 보이게 하는 단서가 된다.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신뢰는 개는 주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를 안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인간들은 집에서 개가 일어서서 조심성 있게 문가에서 주인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